직장인분들 퇴직연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회사가 운영해주는 DB형이라면 모르겠지만 개인이 직접 관리해야 하는 DC형의 경우 운용이 어렵고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이번에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자동으로 돈을 굴려주는 이른바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예금보다 못하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67조 2천억 원입니다. 4년 만에 2배가량 성장했지만 수익률은 3.47%로 국민연금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 같은 수익률 부진의 원인으로는 DC형 퇴직연금의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며 고수익을 추구하는 실적배당형과 달리 원리금 보장형은 대부분 예금이나 적금 등에 투자되면서 1%대라는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연금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주는 제도로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꼽힙니다. 실제 이미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 다른 국가들의 경우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7%대를 기록하는 등 디폴트 옵션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지원을 만들어 가고요. 미국의 401K처럼 우리나라도 한국형 401K가 되어서 국민들의 노후 생활에 퇴직연금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일각에서는 고수익을 추구하는 만큼 단기 손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이 장기 투자 자금인 만큼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중장기적인 수익률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 그 금액 자체는 늘더라도 실질적인 가치는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원리금 보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오히려 길게 보면은 더 위험한 상황인 것이고, 단기적인 수익률에 부침이 있지만 길게 봤을 때 그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그게 더 안전한 상황이다라고 사실 볼 수 있는 거죠. 지난 19,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무산된 디폴트 옵션. 하지만 이번에는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퇴직연금 개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증권부 신재근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 금융회사가 알아서 퇴직연금을 관리해주는 이 디폴트 옵션, 이걸 뭐 도입하려는 시도가 지난 19대, 20대 국회 때도 있었는데 무산이 됐다고요. 그리고 이번에 21대 들어서는 좀 더 도입 의지가 좀 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퇴직연금을 뉴딜 펀드에 활용해보자는 아이디어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많이 낮다 보니까 네. 정부 역점 사업인 한국형 뉴딜 펀드와 한번 연계해보자는 건데요. 이러한 아이디어는 운용업계가 지난해에 먼저 제시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아이디어가 나쁘지 않은데요. 퇴직연금 적립금이 현재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네. 이러한 적립금을 뉴딜 펀드 재원에도 활용하고 또 퇴직연금 수익률도 한번 높여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을 당장 뉴딜 펀드에 쓸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디폴트 옵션 도입의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연기금과 공제배 등 기관 투자자가 뉴딜 펀드에 투자하기를 당부했는데요. 이처럼 정치권과 운용업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디폴트 옵션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네, 뉴딜 펀드를 추진하는 이 정부 상황과 잘 맞아떨어졌다는 건데 그래서 아마 도입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여당에서 발의된 법안이 총 2건인데 어느 쪽 안으로 수렴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안이 어떻게 다른 거죠? 네, 먼저 큰 틀에서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발의 취지는 모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다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안은 운용사의 책임 강화에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요, 퇴직연금 사업자는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목적이나 운용 성과 등을 가입자에게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 디폴트 옵션이 잘못 사용돼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대신 같은 당 안호영 의원은 투자 방법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도록 했고요. 예.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등을 운용 계획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네. 현재 두 법안은 모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 단계에 있는데 향후에 절충 과정을 거쳐서 입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좀 소비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조한 법안이고 다른 쪽은 투자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네요. 예, 금융회사가 알아서 자산을 굴려주게 되면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겁니까? 여느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원금 손실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주식 등에 투자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은 지난 2018년에 5.5%의 손실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주식이나 채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앞서 외국에서도 이런 방식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리포트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없이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미국과 호주가 우리보다 먼저 디폴트 옵션을 도입했습니다. 네. 먼저 미국은 2006년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을 했는데요. 미국은 디폴트 옵션 투자 손실에 대해 운용사에 면책 조항을 부여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운용사는 이전보다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운용사의 무리한 투자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는데요. 미국은 정부가 구체적인 운용 전략을 명시하도록 했고 이를 적격 디폴트 투자 대안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거를 자세히 보면 특정 위험 수준을 목표로 하는 혼합형 펀드와 근로자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는 1인 계좌, 또 생애 주기에 따라서 자산 배분을 조절하는 TDF 등이 있습니다. 예. 네, 80%가 넘는 미국인들은 이 TDF를 많이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TDF가 정확히 뭘 말하는 겁니까? 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따라서 운용사가 주식이나 채권, 원자재 등 이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예. 이 펀드의 장점은요. 전 세계 다양한 자산에 일단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고 은퇴 시점에 따라서 자산 배분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 즉 은퇴 시기가 많이 남았으면은 주식 비중을 늘리고 은퇴 시기가 가까워지면은 주식 비중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러한 장점으로는 TDF는 사용자의 무리한 투자나 도덕적 해이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또 운용 보수가 1%도 안 되고요. 또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율 또한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미국에 네. 대한 얘기를 설명을 했는데 네.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1992년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했습니다. 네. 근로자는 기금 선택제에 따라서 이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입할 수 있는 기금의 종류도 TDF 등 5가지가 넘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입자가 특정 기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한 기금을 자동으로 운용사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예. 호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사전에 인정받는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펀드별 운용 성과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나 둘 다 정부가 이제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좀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우리도 아마 그런 법안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도 그렇다면 이 TDF 상품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도 TDF에 가입하는 투자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 1년 동안 TDF의 설정액은 1조 원 넘게 늘었고요. 요즘 주식형 공모펀드가 좀 부진하다고 하는데 네. 이례적으로 이 TDF에는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퇴직연금이 주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제도가 좀 설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 증시가 좀 탄탄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도 퇴직연금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도 만약에 앞으로 TDF가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운용업계에선 TDF가 나중에 또 더 활성화될 경우에는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일단 TDF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잠시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폴트 옵션 대상 상품으로 TDF가 들어가게 되면 연금 투자 상품 중에서도 TDF가 근로자들의 아마 노후 자산 형성할 때 핵심 투자 상품으로 아마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긍정적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면 공모펀드 시장의 외형 성장까지 이끌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TDF가 늘어난다면 우리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